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진짜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통장에 왜 돈이 없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배트맨 가면이 찡그리고 있어서 되게 조금 표정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되게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왕이면 2019년에는 많이 웃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웃을 수 있게 눈썹을 붙였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탁으로 순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되게 저는 몰랐는데 흔치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신사임당님이 관련 글,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을 때 되게 조금 댓글에 부정적인 댓글들 뭐 그런 게 많이 달려서 신사임당님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를 좀 해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찾아오셨었는데 저도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 위탁 배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요. 사기다, 하지 마라, 뭐 망한다, 뭐 이러면서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모르고 했으니까 그냥 이런 시스템을 알았을 때 그냥 반드시 이용해야겠다. 이게 진짜 직장인한테 너무 딱 맞는 시스템이구나.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뭐 단점 같은 건 모르고 진행을 했어요. 그냥 그저 어떤 프레임,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해 나갔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제가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입과 위탁 대표적인 두 시스템이죠.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말해주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위탁과 사입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탁은 제가, 그러니까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정리해서 위탁 업체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이 업체에서는 제품을 포장해서 고객에게 발송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인 제가 할 일은 주문 들어온 걸 정리해서 업체에 넘기고 고객에게 들어오는 CS를 관리하는 이 정도의 업무 처리가 위탁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사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제가 물품을 사입을 하고 물품을 재고로 쌓아둔 상태에서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오면 이 제품을 포장을 하고 고객에게 발송하는, 결국 업체로부터는 물건만 사오는 그런 구조가 사입 구조입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위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딱히 그렇진 않아요. 일단 위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위탁의 장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물품을 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물품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주문서만 넘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재고를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판매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아웃소싱 하는 거죠. 업체한테. 그 대신에 뭐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사입에 대비해서 위탁이 마진이 적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조업체로부터 도매가 제품을 가져오게 되고 이 가져온 제품을 저희에게 넘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을 이 중간 업체가 끼기 때문에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죠. 이 전부를 먹을 수 있는 거를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마진이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 관리가 어렵다는 거. 왜냐면 내가 재고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S가 그래도 조금은 어렵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초반에 소싱을 할 때 위탁으로 접근을 하면 업체들이 잘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업체를 꾸준히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 컨트롤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입의 장점은 위탁의 단점의 반대겠죠. 첫 번째로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 그렇죠. 왜냐면 제조업체라든지 아니면 뭐 유통업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팔기 때문에 위탁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되죠. 마진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고 파악이 용이하겠죠. 왜냐면 내가 제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재고가 정확하게 파악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초반에 업체나 뭐 다른 데서부터 가지고 오기가 위탁 대비 쉬워요. 이 업체에서도 물건을 줄 때 위탁보다는 사입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량이 많으면 택배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관련 글은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입도 단점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고가 단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이 두 개의 대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과 사입에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잘 말해주지 않는 게 뭐냐면 사입으로 사업을 운영했을 때 재고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초기 소싱 비용이 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왜냐? 이 중간에 그 신사임당님이 얼핏 흘러가듯이 말을 했는데 창업다마고치 하실 때 시스템이 이렇게 굴러갈 때 거기서 500만 원을 딱 떠서 그래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굴러가도록 그랬을 때 그거에 남는 비용을 신사임당님이 가져가신다고 했죠. 그게 뭔 말이냐면 사입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만원치 물건을 사입을 해다가 200만원 정도에 팔아서 내가 100만원의 차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성장 국면에 있으면 100만원 가져와서 100만원치 사입을 하면은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들어가게 되고 그 재고가 만약에 팔리지 않았을 때 그 리스크,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플리마켓을 연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사입했던 물품이 그대로 사무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안 하세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업을 굴리는 데 있어서 제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택배를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뭐 사람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온 물품 100개가 전부 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사입으로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확률이 높아서 50%의 확률을 가졌다. 그럼 50%는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그겁니다. 일단 비슷한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한국에서 찾으세요. 그래서 위탁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이게 잘 팔리면 사입으로 가져온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싼 데서. 이 말을 뭐 의미가 다르게 신사임당님이랑 저랑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리스크를 줄인다. 100개를 가지고 와서 제가 높이 말해서 50%라고 했지만 이게 10%가 될지 20%가 될지 30%가 될지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내 뭐 무슨 재능도 있지만 사실 운에 굉장히 밀접합니다. 진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사업에서는 정말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작은 성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시스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님이 이렇게 500만 원을 딱 떴을 때 그래도 시스템이 굴러가도록 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구나. 이 사람이 좀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눈치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위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잘만 팔면 끝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잘 팔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잘 팔면 사입에 비해서 무조건 우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 내가 사입을 할 필요 없고 이게 될지 안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재고는 다 업체 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 아웃소싱의 끝판왕이죠. 거기다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아웃소싱 기구 위탁과 스마트 스토어 이 두 개가 붙이는데 내가 잘 팔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위탁 시스템이 진짜 갑오브 갑입니다. 특히나 직장인에게 그렇죠.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전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특히나 직장인들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위탁 시스템이 최고죠. 잘 팔 수만 있다면 이 전제 조건을 잊고 들어가면 위탁 시스템의 매력이 없지만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위탁 시스템이 정말 진짜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사입에 대해서 제가 뭐 약간 깐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 위탁 시스템보다는 사입 시스템에 맞춰져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오프라인 매장들도 거의 다 이제 사입 시스템입니다. 뭐 옷가게에 옷이 있어야 팔죠. 주문만 들어와서 그거를 내가 배송 보내준다는 개념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입도 좋고 위탁도 좋은데 직장인에게 좀 더 맞는 건 위탁인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월 순이익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또 제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품을 사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이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점점 잘 팔릴수록 내 통장은 점점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 제품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착착착착 굴러가는데 뒤로는 계속 착착착착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죠. 제가 위탁을 진행하면서도 사실 마진율이 낮은 거 진짜 낮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0% 정도 되는데
그게 잘 팔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누르고 일주일이 지나야지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구매 확정을 바로 누르지 않죠. 뭐 일반적으로 뭐 구매 확정을 눌러달라고 네이버에서 시스템상 문자를 보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구매 확정 잘 안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2주 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업체에서 나한테 2주 전에 대금을 내라 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많이 팔려버리면 내야 되는 대금이 많아지니까 요게 통장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예, 근데 그건 뭐냐면 딱 중단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돈은 다 내게 되는 거죠. 대금 처리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사업 초반에는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업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굉장히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진짜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은데 통장에 왜 돈이 없지?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건 사업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전부 다.